자, 데스를 살펴봤고, 데스는 77년도부터 표준을 썼었는데, 이제 20년 정도 쓰이고, 물론 20년까지는 못 쓰였죠. 마지막 한 5년은 이제 데스의 애초 키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컴퓨팅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걸 이제 못 쓰게 됐겠고, 새로운 표준을 이제 채택하게 됐는데, 이 표준을 채택하는 어떤 방식,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표준을 만듭시다 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사람들을,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니네들 그 표준 만들어 와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call for proposal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준을 만들고 싶다. 전 세계 아무나 제안을 해라. 그럼 그 중에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채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준들이 현재는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 니스트에서 이제 call for proposal을 내놨습니다. 제안서를. 그래서 그때 제시한 게 블럭 크기는 128비트. 기존에는 몇 비트였어요? 64비트였는데 그거를 2배 늘려가지고 128비트로 해야 되겠고, 키 길이는 128비트만 제공한 게 아니라 128, 196, 256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 길이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좀 더 보안 강도를 높이고 싶으면 196을 쓸 수도 있고 256을 쓸 수도 있게끔 돼야 되고,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 금방 128비트를 못 쓰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표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 자체는 문제가 없으면 키 길이만 변화를 줘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5개가 처음에 억셉트 되고 1년에 첫 번째 1년에 그 중에, 그리고 그 15개에 심사를 해서 최종 5개가 남았습니다. Mars RC6, Rinzeder, Serpent, Twofish. 그래서 요 15개가 남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게 여기까지는 못 왔어요. 그래서 요 15개 중에 린제달이라고 하는 요 벨기에 석사 학생들 2명이 제안한 것이 최종적으로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AES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페스텔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요. 페스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비슷하게 매번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substitute bytes, S박스 비슷한 게 여기도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shift row, shift row면 row의 위치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 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avalanche effect, 즉 쭉 한쪽으로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요 입력 비트가 여기 있는 애가 전체에 다 출력의 전체에 영향을 주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키가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박스, Shift, Mi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당히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짜기, 소프트웨어로 자바나 뭐 C나 이런 걸로 짜기도 편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같이 뭐 비트 위치를 바꾼, 물론 로테이션 시키긴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 시키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연산대 쓰면 되죠. 그러니까 자리 바꿈이 번거로운 거지, 이런 거나 XOR은 그냥 우리 문법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짜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28비트짜리의 다이어그램이고,
키가 늘어나면, 키 길이가 늘어나면 라운드가 늘어나요. 라운드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라운드만 늘어나는. 지금은 10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그런 식으로 비트 연산을 주로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얘는 이게 비트 연산들이지만 고차원 수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연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예전 데스하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트 연산이 아니라 얘는 수학적으로도 조금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함수를 좀 볼 건데, 해시 함수 이제 Secure Hash Algorithm (SHA) 니스트에서 개발을 했고요. 93년도에 표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문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걷어들이고 95년도에 그걸 개선한 SHA-1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고, SHA-1을 지금까지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HA-0는 르베스트, 이걸 RSA 만든 사람인데, 이 르베스트가 만들었던 MD5 요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입니다. 요거를 모방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SHA-1이 잘 쓰이고 있는데, 이게 그 SHA-1이 어디 갔냐? 160비트예요. 출력이 160비트. 그러면 birthday paradox라는 걸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2의 80승이 되죠. 2의 원래 가능한 수가 160인데 2의 80승이 되고, 안전성, 충돌을 찾을 수 있는 안전성은 2의 80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비트 정도, 2의 80승이면 꽤 큰 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썼는데, 2005년도에 이런 애들이, 중국 애들이 SHA-1에 대한 공격을 발표했는데 2의 69승. 그럼 원래 기대했던 거는 80승이죠. 그거보다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문제가 생긴 거죠. 버스트 패러독스만큼도 아니라 뭔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충돌을 찾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선한 SHA-256, 386, 512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SHA-256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얘들을 통틀어서 그냥 SHA-2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SHA-1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 160비트 출력을 주고, 입력은 2의 64승 비트보다 작은 임의의 크기의 입력인데 2의 64비트 임보다 작은 거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입력 크기가. 2의 64승이면은 그 숫자로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긴 메시지들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무한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전체 입력의 크기가 512배수가 아니면, 즉 여기 보면 160비트인데 512비트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512비트로 계속 나눠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메시지가 길면 길수록 소요되는 시간은 좀 길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입력 크기가 510배수가 아니면 이 해시 함수에서도 채우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블럭은 512비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거를 제거할 필요는 없죠. 해시 함수라는 건 m이 있으면 HM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또 계산해가지고 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채우기 한 방식이랑 요때 채우기 한 방식이 다르면 요 값이 같아질까 달라질까? 달라지죠. 그래서 SHA-1에서는 어떤 정해진 채우기가 있고 그 채우기를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늘 똑같은 채우기 방식을 해야지만 해시 값들이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해시 함수라는 건 메시지에다 해시 함수 해놓고 나중에 또 해시를 해가지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니까, 이 채우기를 하더라도 이
데스나 뭐 이런 거 대칭함수처럼 채운 것을 나중에 풀어서 제거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데 이때는 늘 똑같은 채우기 방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A, B, C, D, E라고 하는 초기 값이 이렇게 있어요. A, B, C 32비트 초기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512비트 입력을 몇 개로 만드냐면 80개로 만들어요. 80개로. 80개의 30비트 값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16개는 그 원래 데이터고 나머지 것들은 기존 애들 조합해서 80개의 그 입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입력들을 20개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요 입력하는데 요런 과정을 거쳐요. A를 그 로테이트 시키고 뭐 요 F 함수 뭐 이런 걸 적용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면 다시 몇 비트가 나오면 160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30비트 곱하기 5개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일로 와서 다음 512 블럭이 있겠죠. 그럼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기 값은 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시하려는 이 M이 열로 들어가는데 이 M이 512비트로 나눠져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 512비트는 원래 초기 값에 적용돼서 나오는데 이 최종적으로 나온 얘는 얘가 다시 A, B, C, D, E가 돼가지고 그 다음 블럭하고 또 처리가 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처리하면은 맨 마지막에 모든 이 M을 다 나눠가지고 다 처리하면 끝하고 해서 나오는 게 있겠죠. 160비트가 32 곱하기 5개가 걔가 해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한다. 그러니까 크게 초기 값이 있고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 512비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초기 값은 처음에만 쓰이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결국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얘가 들어갈 게 없으면 이게 이제 해시 값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하는 연산들은 XOR 연산이나 뭐 OR 연산, NOT 연산인 거죠. 뭐 NOT 연산이면 0000이면 1111로 바꾸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연산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 맥은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맥을 만들기 위한 전용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배웠던 데스나 뭐 AS 같은 거를 CBC로 암호화해 가지고 맨 마지막 블럭을 그 맥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 봤던 해시 함수에다가 메시지만 넣지 않고 키를 넣어가지고 맥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맥을 많이 만들고요. 맥과 동일한 또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게 맥이라는 거는 이제 해시 함수와 달리 키가 들어가는 거고요. 키가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고 키가 있는 사람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는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와 확인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대칭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려고 그러면 해시하고 그냥 그거를 암호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서명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중간 시험에도 물어봤었죠. 그래서 보통 이 대칭키 계열은 생성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 생성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을 달리 가려고 그러면 확인하는 사람이 실제 생성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자 서명, 공개키 방식을 쓰게 되면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하고 확인하는 사람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생성하는 사람은 개인 키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확인하는 거는 공개 키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하지만 비용은 조금 비싸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스 CBC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데스를 가지고 만약 CBC를 하면 CBC 암호할 때는 IB 벡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시 함수나 맥이라는 건 같이 마찬가지죠. HM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또 구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구할 때 썼던 IB하고 요걸 구할 때 썼던 IB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도 마찬가지고 그 IB도 마찬가지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에 IB는 그냥 0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꼭 0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이런 걸 쓰려면 생성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똑같은 IB를 써야지만 이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 문제고, 마지막 블럭을 구하는데 마지막 블럭을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맥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조작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마지막 블럭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블럭만 그대로 쓰면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뭔가를 더 한 번 더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CBC로 메시지를 암호했을 때 마지막 블럭을 맥으로 쓸 수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그렇게 쓴 마지막 블럭을 그냥 쓰면 또 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걔를 뭔가 한다,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HMAC인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키를 넣는 거죠. 키를. 근데 앞에 넣고, 앞에 넣어서 메시지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뒤에다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둘 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안전하지 못하냐? 얘는 왜 안전하지 못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초기 값은 A, B, C, D, E로 해서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뭘 계산하기 쉬워지냐면, 이런 애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내가 X를 갖고 있으면 X 프라임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뭘로 쓰면 돼? A, B, C, D 초기 값으로 쓰면은 X 프라임을 붙인 그 메시지의 맥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키가 앞에 집어넣으면. 왜? 이 맥을 해시 함수를 계산한 방식이 512비트끼리 잘라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런 메시지의 해시 값을 계산하는 거랑 M1, M2를 계산하는 것은 이걸 다 계산하고 얘를 붙여가지고 또 계산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어떤 흐름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요 앞에다 넣으면 저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뒤에다 넣자. 뒤에다 넣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뒤에다 넣어도 그렇게 꼭 안전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앞뒤에다 다 넣는 방법을 써요. 앞뒤에다 다 쓰고 첫 번째 K는 완전하게 512비트로 만들어주는 패딩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나 또 이런 방식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해시 함수를 맥으로 바꿀 때 아주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보고는 어떤 문제는 없을까를 잘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키만 넣으면 되겠네. 해시할 때 키만 어떻게든 넣으면 맥으로 쓸 수 있겠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실제
그 RFC 인터넷 표준 스테이트는 HMAC은 이제 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요 방식을. 키를 두 개로 나눠서 앞에다 붙여서 해시하고 그 값을 다시 또 다른 키를 넣어서 해시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해시를 두 번 해서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왜 이렇게 해? 키를 모르는 사람이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또 다른 메시지에 대한 이 x랑 연관이 있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맥값을 계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점이 달라요. 점이 다른 것을 해시 함수로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암호할 때는 사이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했죠. 그리고 이제 해시 함수 할 때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점 get instance 해가지고 뭐 MD5, SHA-1, SHA-25, 256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그 객체를 해시 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고 업데이트 형태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이제스트 해서 값을 얻어내면 돼요. 업데이트하고 다이제스트. 그러면 두 개를 얻어내고 그리고 두 다이제스트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트 값을 그대로 비교해도 되지만 번거로울 테니까 is equa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스태틱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해시 함수의 결과값들 비교할 때는 is equal이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보면 두 개가 많이 달라지죠. 점만 하나만 다른 건데.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입력들을 이렇게 80개를 만드는데 막 조합을 하죠. 메시지들을. 그러니까 그냥 뜰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입력을 활용을 할 때 이 메시지들을 쪼갠 메시지의 각각 요소들을 막 여기다 여러 군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란치 이펙트처럼 조금만 달라도 상당히 다른 값들이 나오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맥을 한번 보면 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맥은 여기 보면 HMAC SHA-1 해서 키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얘는 맥을 쓰려고 그러면 데스랑 뭐 그 대칭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키 제너레이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키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맥을 쓸 때는 맥이라는 걸 씁니다. get instance. 그러니까 cipher, message digest, 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알고리즘 이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키를 이용해서 init 해주시고 update, do final. 요번에 do final이 됐죠. 그러니까 저 update, do final은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쓸 때랑 똑같은 구조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끝에 가면 똑같이 얘는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에 있는 is equal을 이용해 주시면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그래서 키가 64바이트 키를 쓰고 표준에 정의하는 대로 20바이트, 160비트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공개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RSA라고 하는 거랑 L감마 서명 이렇게 나오는데, RSA는 그 인수분해 문제를 활용하는 거고, L감마는 그 이산대수 문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SA는 이 만든 사람 리베스 샤미르 알드먼 MIT, 리베스는 아직도 MIT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 RSA를 개발한 걸 가지고 ACM 튜링 어워드를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을 기반하고 있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증서도 RSA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RSA 샤워한 방식을 써서 전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소수 P와 Q를 선택하게 돼요. P와 Q를 선택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 그래서 N을 계산해. 근데 나중에 N은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 N으로부터 PQ를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게 다 깨져. 키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N이 1024비트다 또는 2048 바이트다. 뭐 2048비트인가? 1024비트. 48비트겠지. 비트. 2048비트다. 그러면 얘의 크기가 그거의 반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024비트면 P와 Q는 512비트짜리 소수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만들어져요. 크기가 비슷한 두 개의 소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매우 큰 수예요. 그러면 그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려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려워서 되는 거고, 이렇게 n을 계산한 다음에는 n을 가지고 뭐 요런 계산식을 통해 가지고 e와 d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키는 n2가 되겠고 개인 키는 nd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은 내가 비밀로 숨기고 있고 n과 e는 공개를 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암호하고 싶은 사람은 메시지를 이승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승한다라는 게 간단하겠어요? 아니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개키 방식들은 지금까지 봐왔던 대칭이나 뭐 해시함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 즉 계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m의 2승을 하고 모듈러 n을 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크기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C가 되겠고, 만약 얘를 복호하고 싶으면 C를 D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이 D는 1이라는 값이 돼버려요. 이 수학 원리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D는 1과 그 합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 D승을 하게 되면 M이 되는데, M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에서 이제 이 수학을 또 다 설명하려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2승하고 D승 둘이 여공 관계인 애들 해가지고 그걸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고 있어도 내가 n이 갖고 있을 때 키를 계산하고 싶으면 뭐만 계산하면 돼? d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d를 계산하려면 n을 인수분해해야 돼. n을 인수분해하지 않고는 d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RSA 문제고요. L감마는 이제 이산대수 기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산대수 문제를 쓰려면은 군을 만들어줘야 돼요. 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소수로 나머지 곱셈 나누자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때도 보면 P가 한 512비트짜리가 돼야 돼요. 소수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GP 스타라고 하는 군을 만들어요. 그럼
그럼 저기 있는 군의 원소들은 1부터 p-1까지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생성자를 하나 찾아요. 찾고 나서 그 생성자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엘가모 방식에서는 개인 키는 x예요. 여기는 q로도 갔구나. q로 가면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고요. q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하고, x를 p-1까지 수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 키는 y 이퀄 g의 x승 모두 p가 돼요. 그럼 얘가 공개 키예요. 얘가 공개 키, 얘가 개인 키입니다. 그러면 이산대수 문제라는 건 뭐냐면 y와 g와 p가 공개가 되더라도 뭘 계산 못해요? x를 계산 못하는 거죠. 즉 로그 g의 y 요값을 계산 못한다는 거예요. 요게 x인데 요 y와 g와 p를 알고 있어도 x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산대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요 메시지 m을 암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랜덤한 값을 하나 얻어가지고 r을 얻어가지고 g의 r승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y r승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내가 암호하고 싶은 메시지 m을 곱해요. 그러면 요 두 개 값 g의 r승, y r승 곱하기 m 여기는 이건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두 피해서. 그러면 이 m을 계산하려면 얘를 우리의 산수로 생각하면 yi를 나눠주면 m이 나오겠죠. 그렇죠? yi를 나누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히 봤을 때 이 동네에서 나눗셈은 실제 나눗셈이 아니라 뭐예요? 고수의 역원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x 1 모두 7이 있다. 그러면 이 3을 없애려면 나누기 3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돼요? 3의 역원을 곱해줘야 돼요. 7에서 3의 역원이 뭐지? 5예요. 3, 5, 15. 모두 7하면 1이 되죠. 그렇죠? 5. 그러면 양쪽에 5를 곱해주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5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없애냐? 여기 g의 r이 있죠.yr은 무슨 값이에요?yr은 여기 나와 있지.yr은 y r승인데 얘는 g의 x의 r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g의 x r승이에요. 그러면 요 r이 있으니까 요 값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g의 r승에다가 무슨 승을 하면 돼? x승을 하면 되죠. x승은 누가 알고 있어? 개인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죠. x승을 하면 g의 rx가 나와요. 그럼 얘를 나눠주는 건데 나눠준다는 건 얘를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얘의 역원을 구하는 거예요. 역원을 구해서 곱해주면은 얘랑 얘가 상쇄가 돼서 m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A, B 값이 암호문인데 여기가 G의 R승 있죠. 여기가 Y R승 있고 이 Y R승을 계산하려 그러면 뭘 필요하냐면 R 값을 알아야 되겠고 X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R 값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쓰면 되겠고 X는 개인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A를 가져다가 A의 X승을 한 다음에 그거의 역원을 구해요. 역원을 구해서 B를 곱하면 요 두 개가 상쇄가 돼서 M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호하려면 X를 계산해야 되는데 X를 계산하려면 이산대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이제 L 감마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32비트짜리를 했는데 소수와 Q를 구하면 PQ 이 정도 되면 N이 이 정도 되고요. 그럼 파이 N이라는 걸 구해야 되겠고 그 파이 N을 통해서 E는 랜덤하게 정한 다음에 D는 E의 역원을 구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N2가 공개키, ND가 개인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암호하면 이렇게 돼요. 3에다가 2승을 하고 모두 요걸 하면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 승을 해가지고 모두 n을 하면 3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빅 인테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2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D를 구하고요. 좀 더 작은 수로 해보면 PQ가 11, 13이면 N이 143이 되고요. 파이 N은 10 곱하기 10이에요. P-1 곱하기 Q-1이 돼요. 그러면 이 120하고 서로소인 2를 아무나 구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됐어? 2와 D 값이 같아져 버렸지. 그럼 이거 제대로 된 값은 아닌데 동작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 RSA는. 그리고 L 가마의 경우에는 이건 너무 또 간단한 걸로. 요거는 이렇게 작은 수 갖고 하면 P가 23일 때 아까와 달리 이제 Q라는 거 하나 써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Q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Q는 설명하려면 수학 좀 복잡한데 Q를 안 쓰고 하면 Q를 안 쓰고 하려면 모르지. 그렇게 된다 칩시다. 그건 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자바 라이브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RSA를 쓰고 싶을 때 여전히 이제 그 대칭 방식에서는 키 생성할 때 키 제너레이터라는 걸 썼어요. 근데 공개 키에서는 키 페어 제너레이터라는 걸 씁니다. 키 페어 제너레이터. 그래서 여기에 RSA 키 파라미터 스펙 해가지고 512비트를 줬어요. 근데 512비트는 대단히 작은 거예요. RSA 치고는. 요즘은 2048까지 쓰니까. 그래서 키 페어를 만들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내가 뽑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듈러스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 출력한 게 위에 나오나? 모듈러스. 에이. 원래 모듈러스는 이렇게 쭉 찍히는데 프라이빗 키는 뭔가 안 찍히니까 그거를 바이트로 찍어보면 어마어마한 수가 되죠. 퍼블릭 키는 3으로 쓰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수로 나타내면 이게 정수로 이거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정수예요? n이 512비트만 돼도 이제 그런 거고요. 암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대칭키 썼을 때하고 차이점은 키를 생성하는 부분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 이니트 보면 아머 모드 키. 요 부분은 대칭했을 때랑 차이가 별로 없죠. 그렇죠? 똑같죠. 그 다음에 definer.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 암호화 쓸 때 쓰는 거랑 그러니까 대칭 암호 방식 썼을 때랑 공개키 방식 썼을 때랑 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제 키 생성하는 부분만 이제 그 쌍을 생성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고, 만약에 금방 안 되는데 금방 되지? 걸리는 시간 좀 봤어요, 지금? 이렇게 실행했을 때. 금방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트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해당 그 공개키 자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엘가마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엘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바운시 캐슬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마하고 get instance 할 때 여기다 BC라고 줬죠. 그래서 보통은 지금까지는 이거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그 알고리즘의 이름만 줬었는데, 내가 그 자바 라이브러리 아니라 제3의 라이브러리 쓰고 싶으면 그거를 그 벤더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럼 BC라고 써주면 얘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제3의 라이브러리 있는 걸 가져다가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나머지 형태는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init 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엘가마는 그 할 때 R이라는 랜덤 값이 하나 들어가요. 암호할 때. 그 R을 뭘로 생성하겠다라는 그 요소를 init 할 때 주어지는 게 약간 아까 RSA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오케이.